안녕하십니까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저희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레빗 MEP 웨비나 시리즈를 3편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레빗 MEP를 활용한 설비 분야의 빔 설계를 한 사례 및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레빗 MEP의 서드 파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서드 파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레빗 MEP를 활용을 해서 냉난방 부하라던가 조도 분석이라던가 이런 어널리시스,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해석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웨비나를 3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3편 되는 동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3편을 함께할 저희 전문가 MTM의 권방호 대표님 모셨는데요. 레빗 MEP 활용서라는 저자로 또 되게 유명하시죠. 네, 대표님 회사 소개 및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MTM 디지털 컨설턴의 권방호 대표입니다. 저희 업체는 BIM 컨설팅, 교육, 그리고 프리 데이터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레빗 MEP 왕초보 탈출 작전으로 유튜브 스타가 된 저희 SCK의 하늘세라 대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레빗 MEP 왕초보 탈출 작전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 SCK 하늘세나입니다. 아직까지 스타는 아니고요. 그런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하늘세라 데이리를 방긋 웃게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대표님, 어떻게 이번 그 웨비나 컨텐츠 아젠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적용 프로세스와 그리고 빔 모델링을 이용해서 설계 단계에서 활용 사례,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활용 사례,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해 주시죠. 네. 먼저 빔 적용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빔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존에 어떻게 이 설계를 해왔는지, 시공 단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의 층별로 그리고 업체별로 A와 B라는 업체, 여러 업체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또 동일한 업체 A 업체에서도 팀원별로, 공정별로 또 따로따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 자체가 통합된 도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각각의 공정별로 분할된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도면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로 공정 간의 간섭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와 그리고 전기 통신 간을 하나로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통합 작업을 2D를 이용해서 2D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2D 작업으로 해서 심벌 표현을 보통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공정별로, 업체별로, 층별로 별도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 왔고요. 이렇게 작업이 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기 위해서 덕트인 경우에는 공장 제작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덕트인 경우에는 공장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절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절 작업이 진행된 거를 가지고서 현장 작업 반장님이 공장에 발주를 주기 위해서 발주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대표님, 네. 그런데 저렇게 오토캐드로 드로잉을 한다라고 하면 다 블럭으로 해가지고 저 피팅 작업들을 만드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블록 작업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분절 작업도 덕트 재질에 따라서 길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1430 또는 1200으로 사용자가 하나하나 분절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장에서 보내진 그 덕트 발주서를 가지고서 공장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또 장비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 CNC 가공을 할 때 지금 그 앞단에서 CAD로 그 덕트에 대한 샵 드로잉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 CNC 가공에 그 입력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도면 작업이 또 들어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의 거기 그 CNC 장비 안에 어떤 형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그 수량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그 절단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덕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립까지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덕트를 현장으로 이제 반입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빔을 이제 적용을 할 경우에 약간 이제 프로세스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통합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빔 프로그램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겠지만은 그 레빗을 이용해서 그 통합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업체별로 그리고 공정별로 따로따로 작업을 했던 거를 이 레빗에서는 한 개 파일로 전체 모델을 작성을 하실 수 있고 또 따로따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링크나 공동 작업을 해서 동시 작업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오류나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레빗 MEP를 하기 위해서 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직접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아마 여러 프로그램들을 쓰셨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발주처의 어떤 요구 조건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가요? 어느 프로덕이 그래도 좀 많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아키캐드 그리고 레빗 그리고 패브리케이션 캐드 MEP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발주처에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다른 이제 프로그램보다 그 레빗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통합 모델을 가지고서 감삽 체크라 그리고 통합 작업을 해서 오류를 이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세 모델을 가지고서 제작을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용자가 하나하나 분절 작업을 했지만 여기 레빗 안에 패브리케이션 캐드 MEP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덕트 표준 길이에 맞게끔 자동으로 분절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절 작업을 한 다음에 별도의 발주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CNC 장비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고 CNC 장비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덕트를 레빗에서 분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 레빗에서 요소 자르기라는 그런 기능으로 다 하나하나 다 잘라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표준 길이 값을 입력을 하고 덕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표준 길이 값 입력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자동으로 분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반입을 하여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빔을 MEP 분야에서도 여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먼저 크게 설계 단계와 그리고 시공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설계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레빗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빗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빗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리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나비속을 이용해서 간섭 체크와 그리고 3D 코디네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 때 필요로 하는 도면이나 그리고 물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파이핑 아이소메트릭도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게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파이프 라우팅 플랜은 많이 들어봤어도 아이소메트릭은 왠지 생소하게 들리는데. 네. 플랜트인 경우에는 아이소가 기본 도면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아이소를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덕트인 경우에는 이 부피가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플랜만 보셔도 이게 어떤 형태인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배관인 경우에는 요소가 작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플랜만 가지고서는 도면을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싱글 라인으로 심볼을 이용해서 등각투상도 형태로 작성하는 도면을 그 아이소메트리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되게 큰 플랜트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플랜트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 왔는데요. 지금 여기 레빗에서도 3D 모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플랜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면을 보기에 많이 어렵습니다. 텍스트로 모든 걸 다 표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플랜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아이소를 이용을 하신다 하시면은 물량 산출과 그리고 도면 해독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모델을 시공 단계로 넘겨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상세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면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시공 도면뿐만 아니라 모듈러, 그리고 라이자 PFP, 그리고 이큐멘트 스키드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관을 현장에서 작성을 하지 않고 샵에서 또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리캡이나 3D 스캔을 이용을 해서 정합성 체크 확보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배관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제작된 모델을 현장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프 행가나 서포트가 필요로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레빗에서 만약에 서포트나 행가가 모델링이 되어 있다면 포인트 레이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좌표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현장에 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그 시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행거가 설치되는 위치의 포지션에 이거를 그 토탈 솔루션 기계로 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저 부분은 그러면 요즘 그 반도체 플랜트 이쪽에서 혹시 많이 쓰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이 포인트 레이아웃이나 그리고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부분과 측량을 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일부 업체인 경우에서는 지금 이 포인트 레이아웃과 그리고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시공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덕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덕트도 이제 배관과 좀 유사한데요. 덕트도 이제 레빗에서 3D 모델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비솔을 이용해서 감속 체크와 그리고 3D 코디네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자, 덕트인 경우에는 자, 오토데스크 CFT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류 분석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별도의 모델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레빗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기류 분석이나 자, 이런 유동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레빗에서 상세 모델링이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물론 저기서 다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의 상세 수준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별도 모델을 만들지 않고 레빗 모델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덕트를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배관처럼 리캡이나 3D 스캔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배관과 다르게 이 덕트는 CNC 장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레빗 안에 패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절을 하실 수가 있고 자동으로 또 CNC 장비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덕트를 현장에 반입을 하여 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발주처에서 많은 MEP 쪽으로 발주를 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될지 아직도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자, 이 발주에 대한 부분을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가 그동안에 2008년에서 2020년 동안 20년 안에 약 120건 정도를 수행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 발주 사례를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단순한 감속 체크와 그리고 샵에 반영하는 게 약 85%를 좀 차지를 했었습니다. 사실 단순한 감속 체크로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비물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 업체인 경우에는 자, 이 단순한 감속 체크를 떠나서 3D 샵 드로잉과 그리고 공장 제작에도 저희가 활용을 해 왔습니다. 자, 많은 건수는 아닌데요. 그래도 약 4% 정도를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해 왔으며,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이 빔을 적용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감속 체크보다는 이 샵 드로잉과 그리고 공장 제작,
자, 이런 부분에 이 빔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도표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대표님. 네. 어차피 저희가 빔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모델링을 실시 설계와 그 다음에 에즈빌트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워크 프로세스에 전반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해야지만 좀 베네핏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저는 그래도 최소 5% 이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2%대 저 표를 보고서 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앞으로 많이 바뀌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빔을 이용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직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순한 감사 체크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들 경험하셔서 이 퍼센티지가 올 한 해 10%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2%에서 10%요? 바람입니다. 자, 이 빔 모델링을 위해서 설계 단계 때 활용을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토데스크 CFD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레빗 모델을 이용해서 기류 분석이나 그리고 배관에 대한 열 유체 유동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레빗에서도 이렇게 어널라시스 되는 기능이 있지 않나요? 이거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혹시 레빗에서 어널리시스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그래픽 형태로 보여진 걸 혹시 보셨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고. 못 봤던 자, 것 여기서 같아요. 만들어진 것들은 대부분이 수치로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오토데스크 CFD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래픽화를 하실 수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이는 게 중요하죠. 네. 자, 현재 보시는 이미지, 자, 사진처럼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이 아닙니다. 레빗에 있는 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뽑아낸 그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주거 시설인 경우에 가구나 그리고 조명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사전에 이 빔 데이터를 이용해서 렌더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교 분석 또는 디자인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레빗의 기본 기능은 아닌데요. 일름툴스라는 애드인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레빗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량 산출입니다. 자, 수량 산출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수량 산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토탈적인 어떤 물량이 아닌 공정별로 분계를 해서 통합된 아니 또 서머리된 그런 물량을 산출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레빗과 나비 속에 들어있는 그 클래시 체크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간섭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공 단계 활용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4개의 그 동영상이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좌측에 보시게 되면 건축만 있는 모델입니다. 자, 건축만 있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우측에 보시면 건축과 전기가 있습니다. 건축과 전기만 보시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각각의 개별 공정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복잡해 보이시죠? 자, 물론 지금 여기 현재 화면에서는 그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잠시 후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부분이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된, 자,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섭이 발생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저 위치대로 시공을 하실 수가 없고요. 향후에 이제 저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배관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저런 CCTV를 설치를 할 경우에 설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빔 모델을 3D 모델로화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 체크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모델을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보시면
작업을 하셨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저런 간섭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프리컨스트럭션 단계 때 네. 모델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는 2D로 다 완성된 걸 가지고 빨리 모델링을 해서 2D 상에서 이렇게 체크하지 못하는 간섭을 네. 체크하기 위한 이 업무가 가장 그럼 많으셨던 거네요. 가장 많았죠. 일반 보편적으로 설계 단계 때는 사실 저기 있는 배관과 덕트의 레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 빔을 이용해서 약간의 어떤 샵 드로잉 작업을 반영을 해서 저런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저런 루트나 사이즈 이런 것들은 이 빔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설계 모델대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현업에 있었을 때 보면은 건물 안에 실링 안쪽에 덕트라던가 이런 모델 플럼빙 라인 이런 소방 파이어 파이팅 라인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업무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발주처가 네. 요청을 해서요. 그랬을 때 저희 건축 도면 보면은 치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모든 거에 치수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MEP 도면 같은 경우는 그 치수가 표기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MEP 도면은 사이즈와 루트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엘리베이션이 없어요. 네, 그 엘리베이션이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업체에서도 작업을 할 때 그런 엘리베이션을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모델의 어떤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시공을 하기 위해서 3D 모델만 가지고서는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빔 모델을 이용해서 평면도나 단면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저희 아까 그 2D 도면까지 이제 뽑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MEP 제가 요거 모델링 조금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네. 바텀에서 센터로 이제 잡혀서 네. 뭐 이게 기준이 되고 그렇죠. 네. 그렇던데 네. 실제로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바텀에서 센터로 되는 기준이 아니고 네. 바텀에서 아마 그러니까 모델링은 네. 센터 기준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저희가 그 도면화 할 때는 BOD 해갖고 네. 바텀 기준으로 표기가 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예. 일반적으로 도면 작성의 배관이나 덕테일 레벨을 바텀, 그러니까 하부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근데 레빗의 기능 자체가 센터 기준으로 보통 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센터로 대략적으로 모델링을 한 후 단면을 잘라서 바텀을 맞추는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 버전부터는 자, 센터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바텀 기준으로도 모델링 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값이 추가가 되어서 자, 2020부터는 바텀 기준으로도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1을 쓰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적용을 못 해봤네요. 네. 아마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도면을 이제 추가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덕트가 모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2D로도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레빗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저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듈러 공법입니다. 자, 모듈러 공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PFP 공법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약간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FP 공법은 현재는 많이 사용하는 공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2002년 정도에는 많이 사용해 왔던 공법입니다. 자, 이 둘을 잠깐 좀 비교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그 라이자 PFP 공법은 설비 위주로 좀 적용을 해왔고, 그리고 입상 배관이 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설비뿐만 아니라 전기나 건축, 그리고 수직 부위가 아닌 수평 부위에 적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설치를 하지 않고 공장에서 일괄로 어셈블리로 설치를 해서 현장에 설치를 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그럼 대표님, 네. 저기 PFP 공법을 보면은 케이블 트레이는 없는 게 보이는데 네. 케이블 트레이도 수직으로 가는 케이블 트레이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러면 있죠. 적용을 못 하는 건가요? PFP 공법으로는?
PFP 공법은 피트 또는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적용하는 공법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인 경우에는 설비와 전기가 절대 같은 공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자 PFP 공법은 설비만 딱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모듈러 공법은 수직이 아닌 수평입니다. 주로 가장 많은 파이프나 덕트나 자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는 곳, 복잡한 구간에 저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는 특히나 이제 복도 부위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복도는 설비와 전기가 공간이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가다 보니 저기는 그 모듈러 공법은 설비 전기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모듈러 공법 같은 경우는 플랜트 분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좀 핫한 아이템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이나 플랜트에 비하면은 일반 건축물은 많이 늦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공법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기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모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 모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FP 공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반입을 해서 트레일러에 싣고 가서 현장에 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한 화면이고요. 사전 체크를 저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조립이 되는지를 이제 보시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된 이 PFP를 자, 현장에 반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양중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양중을 해서 현장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어떤 절차와 그리고 방법을 표시를 해 놓은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자, 반입을 할 때 신호수는 그리고 어떤 층에 어떤 위치에 작업자가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화면에 표시한 건데요. 현재 이 화면은 저희가 작성을 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캐드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성한 화면입니다. 자, 이러한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공법을 시행을 해 왔었을 때 빔이 이 레빗이라는 툴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더 이 공법을 적용하는데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빔이 있다면. 네. 그리고 요즘 들어 진짜 그 많은 큰 뭐 EPC사, 건설사 같은 경우는 프리 컨스트럭션 팀이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프리콘에 되게 많은 좀 포커스를 하시더라고요. 집중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리 빔으로 만들어 놓고 네. 사전 시공성을 저렇게 검토한다면 양중 계획이라서부터 시작해서 저런 작업을 하기 위한 뭐 서포트브라던가 여러 부분들을 다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모듈러 공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거는 실제로 시공된 공법은 아닙니다. 샘플로 제작을 해본 그 공법이 샘플인데요. 네. 가운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복도 부위에 이제 많은 덕트와 배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단면 뷰 보이시죠? 네. 트레이나 덕트나 배관이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클러 배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어셈블리화 해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이제 설치를 하는지 공법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제작을 하지 않고 일부만 제작을 해 왔습니다. 현재 길이는 상당히 좀 긴 길인데요. 한 12m 정도 된 길입니다. 아, 전체 길이가 12m. 예. 그런데 12m 정도 되는 저러한 것들을 자, 차량에 싣고 현장에 반입을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자, 이거를 크기로 두 개로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 자, 분할을 했는데요. 자, 저기에 많은 배관과 덕트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배관도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개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또 피팅이 또 종류가 또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했을 때
어떤 피팅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한 이미지입니다. 저런 모듈러를 할 때는 저런 접합부라던가 피팅류 이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빔이 필요할 것 같아요. 2D 상으로 저거를 그리고 생각한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2D상으로도 가능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은 제작을 하는 과정에 또는 설치하는 과정에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후단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제작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차량이 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거를 크레인으로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반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차량에 실기 위한 크기, 무게, 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빔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필요로 한 중량이라든지 그리고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작업을 하지 않고 이 레빗이라는 툴 안에서 자, 그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 정상문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네. 2D 작업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전환 설계하는 프로세스와 전환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 수행해야 되는 제약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지금 3D 모델을 만들어서 2D 도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크게 보자면은 배관과 덕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덕트인 경우에는 사실 기존 2D보다 훨씬 작업이 더 쉽고 그리고 퀄리티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배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관은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상당히 많은 객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관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심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심볼로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3D 형상 그대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거기에 어떤 이제 높이나 그런 것들은 시방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빗뿐만 아니라 모든 3D 툴에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부피가 큰 이런 덕트나 이런 것들은 전환하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배관인 경우에는 아직도 이 전환하는데 퀄리티, 그러니까 도면의 해독성, 해독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좀 약간 지저분하다? 좀 기존 2D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보기 좋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데코레이션을 한 부분들이. 네, 근데 빔에서 작성된 거는 데코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피팅이 서로 겹친다든지 배관의 피팅이 아니면 또는 심볼이 크고 작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서로 좀 도면 해독이나 시공이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빔 모델을 이용해서 그 도면을 작성하는데도 문제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결국 그 덕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ROI가 되게 높은 거네요. 그 볼륨도 크고 그리고 또한 그거를 도면하고 판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네. 파이핑은 결국 그 기존 방식으로 꼭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리웍이 좀 발생하는 그 부분 때문에 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제안을 드린다면은 네. 기존에 스케일을 100대 1로 할 것을 50대 1로 확대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그리고 문제가 공정별로 좀 더 세분화한다든지 또는 레벨로 좀 더 세분화한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그 도면을 해독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도면은 조금 더 많아지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세분화하다 보니까. 근데 기존의 CAD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선으로 사용자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이 레빗에서는 모델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평면, 단면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설계 변경이나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수정하는 작업이 한 곳에서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도면에 다 일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도면을 만약에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표현하는 방식과 현재 빔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상이하다 보니 좀 약간의 이 도면의 좀 그 어떤 승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자,
모듈러를 저기 보시게 되면 이제 프레임이 또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용접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볼팅 브라켓 방식을 이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볼트 접합 부분까지 전부 다 레빗으로 설계를 하신 건가요? 네, 현재는 저 레빗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단순한 저 볼팅 형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저 브라켓 볼팅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발주를 또 줘야 되겠죠. 그럼 볼트 수량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브라켓 볼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저 모델인 경우에는 볼트 수량도 산출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걸 브라켓을 패밀리로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패밀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각각의 타입별로 따로따로 다 만들어져 있고, 저 브라켓이 저기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이제 그런 크기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가 네. 들어왔는데요. 저 김수열님께서 네. 3D 모델링에 있어서 타사 솔루션에 비해 레빗이 가지는 특장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특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특장점이요? 팩트를 말씀해 네.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MEP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키캐드, 레빗, 그리고 패브릭션 캐드 MEP,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타사에서 또 나온 이제 또한 이제 스케치업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요. 추가됐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특장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둘이 좋고 나쁨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련도? 숙련도. 그리고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이희숙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존에 아무래도 2D 설계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D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시는데 설계사임에도 아직도 2D가 우선시가 되고 3D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대표님 계시는 MTM 디지털 컨스트럭션에서 3D 모델링이 선설계가 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네요. 아직은 없고요.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설계사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초창기에는 2D 설계사에서 도면을 다 작성을 한 후 저희가 전원 설계를 진행해 왔는데요. 몇 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설계사에서 CAD를 이용해서 도면을 다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략적으로 스케치만 해서 그러니까 즉 스타트와 엔드와 자 그 지점과 장비 위치만 저희가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팅이나 엘리베이션 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서 그 최적의 루트를 찾아서 역으로 설계 단계에 넘겨서 자 그 위치 루팅이 맞는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CAD가 도입될 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CAD가 도입이 될 당시에는 사실 그 전에는 손으로 다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손으로 했죠. 그리고 CAD 작업자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CAD 직접 다 하죠. 직접 다 하시죠. 네. 물론 이 3D 이 레빗을 이용을 하신다 하시면은 CAD처럼 빨리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 아무래도 어렵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라이브러리도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지고 자산이 쌓이게 되면은 글쎄요. 이 레빗을 자유자를 좀 다룰 줄 아시고 설계를 아신다 하시면은 사실 전원 설계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덕트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레빗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하시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왜? 블럭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냥 사이즈 엘리베이션만 넣으면 바로 작성이 되는데. 궁금하시다면 왕초보 탈출 작전을 보시면 네네네. 저희 모델링하는 컨텐츠에. 방법을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듈러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프레임, 그리고 이제 섹션 단면, 그리고 저런 도면이 이제 필요로 하겠죠. 자, 저런 도면도 레빗에서 아까 만들어진 모델에서 다 만든 사례입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샘플인데요. 자, 지금 설명드린 이 사례는요, 실제로 제작을 해서 현장에 설치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이제,
복도 부위에 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2개 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 층에 12개의 모듈러를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빔을 이용해서 모듈러를 작성을 하고 실제로 제작 도면까지 작성한 사례입니다. 자,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당히 많이 복잡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저희가 모듈러를 다 제작을 하진 않았고요. 가운데 중간 부위에 그 복도 부위만 모듈러로 제작을 했습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 그 병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양쪽에 복도 구간만 모듈러화를 했고요. 한쪽 6개씩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기서 운반 양중을 고려를 해서 자, 저 크기로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 저게 한 번 그 차량이 할 수 있는 그 길이로 지금 분할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물론 가장 큰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싣고 올 수도 있겠죠. 길이를 길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무게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 양중을 해서 반입하는 구간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입을 해서 또 이제 설치하는 그건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길이로 나누게 됩니다. 그 길이가 대략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존과 빔을 적용을 했었을 때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방식을 이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빔이 없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2D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양중이나 반입 설치 계획 수립을 캐드 도면이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물량 산출, 운반 양중에 필요로 하는 어떤 중량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다 계산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MEP 분야는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감삽 체크 위주로 좀 활용을 해왔다는 게 그리고 자, 빔을 적용을 해왔을 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캐드나 파워포인트를 의존을 했다면은 지금은 나비석이라든지 그리고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시각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자, 이 모델을 자, 도면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도면을 따로따로 작업을 해 왔다면 지금은 이 3D 모델을 만들어서 아까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도면 그리고 물량 산출, 어떤 정합수 확보 그리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수 있도록 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자, 다음 화면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또 공장 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왜 공장 제작을 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공장에서 제작하고 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설치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 이큐멘트 스키드, 자, 이런 공장 제작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주 52시간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 건설 업종이 3D 직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설비나 그러니까 MEP 분야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타 공정에 비하면. 근데 점차 이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도면을 아무리 작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이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퀄리티적인 측면도 네,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 숙련자가 아닌 비숙련자가 이런 작업을 했을 경우에, 자, 가장 큰 이제 품질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기계실의 저러한 장비 주변이나 그리고 어셈블리화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반입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자, 아마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품질적인 부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저 화면은 이미 이 빔 모델을 이용해서 그 공장 제작을 해서 반입을 하는 그런 사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작이다 보니까 네. 저 부분은 저희 오토데스크 프로덕의 인벤터로도 인벤터. 솔직히 네. 저 도면화라던가 모델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벤터로 구현했을 때와 그다음에 레빗으로 구현했을 때의 차이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저러한 스키드를 단품 하나만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인벤터로 작업을 하는 게 아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기계실을 저런 저 현재 보시는 저 부분 일부분만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레빗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인벤터로 자 넘겼어요.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얘가 바뀌었어요. 자,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뀌죠? 인벤터는 일단은 넘기는 순간 데이터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단절이 돼버려요. 물론 레빗에서 저런 모델이나 작업 도면, 지작 도면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자,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로 굳이 저는 넘겨서 작업을 해야 된다? 예. 물론 이제 저런 모델을 가지고 저런 제작 말고 그 이후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글쎄요,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레빗도 그렇고 그 인벤터도 그렇고 2021 신기능이 네. 나왔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크게 업데이트된 기능이 레빗과 인벤터에 실시간 링크가 가능한 기능이 그래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있기는 요번에 새로 이제 추가된 기능이긴 하던데 한번 잘 활용한다면 설계와 제조 이걸 연계해갖고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만약에 같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레빗에서 저런 상세 모델링까지 전체를 다 한다. 그럼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이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 SCK에서 웨비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FG 팀하고 함께. 네. 그래서 한번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도면화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플랜상에서 이제 다 모든 걸 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지아이소라는 ADN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플랜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아이소를 이제 추출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리즈 2에서 이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런가요? 네. 자, 레빗 안에 패브릭션 기능이 있는데요. 패브릭션 MEP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CNC 장비로 넘기기 위한 그런 분절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견적 소프트웨어와 또 연결을 해서 견적에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장표에서 보면 견적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저 EST죠. 아마 이스티메이션이겠죠? 네, 이스티메이션 MEP를 사용을 하게 되면 분절된 부분까지 정말 정확하게 견적이 다 나오나요? 분절된 부분까지 반영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덕트인 경우에는 사실 분절을 하나 하지 않느나 덕트인 경우에는 이 견적에 사용되는 물량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레빗에서도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패브릭션 이스티메이션 MEP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좀 더 정확한 물량을 이제 산출을 해서 견적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질문이 네. 하나가 또 들어왔는데 네.
물량 산출, 중량 산출 내용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네. 어, 물량 산출, 중량 산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내역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1개, 2개, 3개, 4개 개수로 뽑아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메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중량, 어떤 경우에는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아마 대부분 다 개수나 그다음에 길이는 다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트인 경우에는 사실 직관인 경우에 길이 값은 필요가 없거든요. 면적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면적 값 나옵니다. 자, 근데 덕트인 경우에는 피팅에서는 또 면적이 안 나와요. 아, 피팅에서는 네. 예. 개소로 하죠. 개소로 네.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덕트인 경우에도 개소가 아닌 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레빗의 장점이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수식을 넣어서 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 네.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면적값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잡철물, 디귿 현관, H 현관, 기억 현관 이런 것들은 또 길이 값이 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중량 값이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 중량 값 역시 라이브러리 제작할 당시에 길이 값에 단중을 곱해서 그 중량 값이 톤으로. 산출이 되도록 또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물량 산출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내역을 작성을 하기 위한 그 물량을 100%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량들은 없을 경우에는 수식이나 라이브러리를 수정을 해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네. 막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은 부분이 약간 많아서 빨리빨리 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레빗 데이터를 모델링을 해서 패브리케이션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분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내부에 저런 분절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분절은 덕트의 재질에 따라서 길이값이 달라집니다. 이 길이값은 사용자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절된 덕트를 선택해서 속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여러 장비가 있겠죠. 자,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이 덕트를 제작을 하기 위한 강판의 크기가 또 다양합니다. 그 강판 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배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덕트 제작에 사용된 그 장비들입니다. 자, 덕트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가가 필요로 하겠죠. 자, 패브리케이션으로 변환이 된 덕트 모델인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덕트의 행가를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레빗에서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그 레빗에 모델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레빗 순수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브리케이션용 덕트 모델이 있습니다. 아, 네. 패브리케이션으로 변환이 된 거는 행가 배치가 가능한데요. 레빗 순수 모델인 경우에는 행가 배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좀 어렵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브리케이션으로 변환된 거는 아까처럼 분절된 모델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자, 자동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장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가 위치 포인트가 필요로 하겠죠? 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사실 줄자나 광파기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측정을 하고 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빗에 행가가 모델링이 되어져 있을 경우에 포인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그 좌표를 생성,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위치를 측정 또 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갑자기 빔을 설명을 하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좀 생뚱하기도 하는데요.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역으로 도면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도면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어떤 측정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줄자나 자, 광파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3개의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저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가 아닙니다. XYZ를 가진 포인트로 이루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이 3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해 놓은 게 가운데 이미지고요.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레빗에서 3D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보시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으로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든 결과물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서 자, 필요로 하는 이러한 도면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레빗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네. 도면 또는 물량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D 데이터와 3D 스캔 데이터와 그리고 빔 데이터를 서로 두 개를 합해서 어떤 부분에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않는지 자, 검측, 인스펙션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리뱀핑이나 이런 도면이 없는 곳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캔 투 빔을 활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시공 오차를 네. 해갖고 실질적으로 3D 빔으로 모델링이 다 되어 있다면 그거와 실질적으로 시공된 거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예, 비교 분석을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빔 데이터와 그리고 스캔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오차가 있는지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3D 스캐너와 그리고 빔 모델을 이용해서 제작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스캐너인데요. 스캐너와 그리고 위에 보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자, 이거를 사용을 해 왔고요. 기존에 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작도 하기는 했지만은 자, 빔 데이터만 가지고서 제작을 활용을 하다 보니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제작률이 70% 보이시죠? 네. 자, 제작률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서 자르고 연결하는 현장 제작 맞춤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가 이 빔 데이터와 스캐너를 이용을 하다 보니 제작률을 약 95%까지 저희가 올렸습니다. 오,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자, 평면, 단면 부위인데요. 지금 빔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가 지금 합해놓은 이미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캔 데이터예요. 네. 그리고 동일한 부위에 자, 빔 데이터입니다. 지금 단면을 잘라서 이제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빔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같이 보게 되면은 자, 확대가 되지 않아 잘 보이지는 않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니 약 25mm, 29mm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스캔 데이터의 빔 모델을 수정을 해서 맞추게 되는 거죠. 현장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정합성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 기계실 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반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런 배관을 하나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파이프가 동그래요. 그리고 3차원으로 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빔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정확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장 제작에 필요한 정확도가 향상이 되겠죠. 이 정확도가 향상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작업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이 최소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빔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표준화 시공뿐만 아니라 감삽 체크, 오류, 시공 수립, 물량 산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대표님 질문 하나가 네. 더 올라와 있는데요. 김현중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아까 복도 부분에 저희 MEP 모듈러 적용하는 부분 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공사비 대비 공사비 절감이 되는지. 네. 저희가 저 프로젝트를 적용을 해 왔었을 때 네.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적용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시공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감이 안 됐습니다. 안 됐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전체가 아닌. 전체를 다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절감이 됐을 거라 판단을 하는데요. 네. 부분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작하는 거와 반입하는 거 거기에 이 양 자체에서 세이브가 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겠네요. 전반적으로 다 적용했다면 네. 분명 아마 많은 부분을 적용을 해 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절감 부분 충분히 있을 거라 판단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적용했던 그 프로젝트에서는 절감이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올라온 질문에 있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메일을 통해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 지금 설문지가 팝업이 되었을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혹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서술형으로 기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 다음 편 웨비나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SCK 이경미, SCK 하늘세라 MTM 고마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